반갑습니다. 깊이에 다른 생명과학 분석가 송경호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생명과학 1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컨텐츠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그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저 처음 보시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요.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수능판에서는 약간 이름이 좀 있는 편인데 이 내신은 아무래도 처음 생명과학을 접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보시다 보니까는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설명 잠깐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손경호이고요. 연세대학교 생명과 졸업한 뒤에 현재는 이 로고스학원에서만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투스 온라인의 생명과학 대표 강사였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학원이에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대치 현탑학원이라고 과학 전문 학원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도 강의를 전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 로고스 학원에서만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요 작년까지 그랬던 것들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진짜 그랬습니까? 라셔가지고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요게 작년에 이제 이 사이트에 있는 모습인데 뭐 화학도 있고 다른 과목도 있거든요. 근데 생명과학의 가장 첫 번째 대표 강사로서 이제 딱 있는 거 바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대표 강사라고 하는 거의 위치가 어떤 느낌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요. 방금 전에 캐리커처 하나 보였을 겁니다. 저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캐리커처 하나 있었죠. 그쵸? 자, 근데 그거는 사연이 좀 있는데요. 벌써 이게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수능에서 생명과학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능 생명과학 다 시험을 쳤는데 갑자기 이게 문제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정답이 없다 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대학 일정도 대입 일정도 밀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그 수능 생명과학 오류를 가장 처음으로 지적한 강사가 바로 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적을 했고요. 수능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가지고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공지를 바로 했고, 학생들이 그걸 보고 시험장에서 내가 안 풀린 이유가 오류 때문이었구나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좀 제기해서요. 결국에는 정답이 없음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 행정소송에 제가 자문도 같이 해가지고 학생들이 고맙다는 의미로 캐리커처를 좀 그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 당시에 신문기사 잠깐 갖고 왔는데, 신문기사에 이제 자 수능 소송 오류 소송 했던 거 나와 있고요. 이번 출제를 처음으로 공개 지적한 손경호 강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믿고 맡길 수 있다, 고3, 고2 대표 강사였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잠깐 제 자랑 살짝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는요, 생명과학 1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통합과학 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다 공부하다가 생명과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처음으로 접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의 보통의 생각은 뭐냐면요, 생명과학은 쉽다라는 겁니다. 쉽다.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틀린 내용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요, 아무래도 좀 개념이 비교적 쉽습니다.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다루기 때문에 개념의 이해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물리학은 이렇게 비탈께서 뭔가 밀었습니다. 밀면은 뭐 중력도 작용하고 마찰력도 있고 이런 힘들을 막 계산을 해야 돼요. 뭐 전기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실제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 겪는 친구가 많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거든요. 화학도요. 화학 분자나 원자들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뭐 수소 결합, 뭐 공유 결합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념의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구과학, 그나마 지구과학은 개념이 좀 눈에 보이죠. 뭐 바람, 뭐 공기, 뭐 지구에 있는 돌 이런 거 보이는데, 근데 이 단위가 너무 거시적이에요. 그래서 잘 안 와닿습니다. 근데 생명과학은 아닙니다. 생명과학 1은요, 인체를 중심으로 한 생명 현상을 다룬다라고 교육과정 해설서에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다 보니까는 비교적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수능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탐구 과목이에요.
물론 이게 올해부터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사회하고 과학을 합쳐가지고 두 과목, 그러니까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해도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선택할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작년까지는요. 그래도 생명과학이 가장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었고요. 지구과학 원과 더불어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통틀어 가지고 항상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 안 돼요.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자, 그러면은 생명과학은 점수 따기가 굉장히 쉽겠네요. 아, 근데 이건 또 아니에요. 개념이 쉽다고 해서 점수 따기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개념이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는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점수 따기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은 어떻게 출제하느냐? 추론형 문항이라고 하는 걸 좀 많이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학만 있는 건 아니고 물화, 생지 모든 과목이 다 있는데 생명과학이 요 추론형 문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두 개 정도가 좀 더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타임 어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부족 현상에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요 추론형 문항들의 개수가 좀 있어가지고요. 난이도가 평균 이상 정도가 항상 나오는 과목이 생명과학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근데 수능 고사 치는데 내신 생명과학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럴 수 있긴 하죠. 그럴 수 있긴 하죠. 특히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1학기 중간고사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물리학이나 화학이 어렵다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도 그럴 거예요. 물리학은 원체 애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통합과학 때도 할만은 했는데 이게 1단원이 양적 관계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제가 나름 생화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화학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요 양적 관계 제가 봐도 만만치 않기는 해요. 만만치 않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생명과학은 해볼만해. 예, 할만해요. 이거 그렇게까지만 어렵지 않고 외워가지고 푸는 문항들이 꽤 많아서 이거 그냥 달달달 외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가 3월 한 중순까지 얘기고요. 3월 하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왜냐면은 개념도 어려워지면서 추론형 문항들을 처음 만나게 되거든요. 잠깐만 생명과학 원과목의 단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자면은 생명과학원은 크게 5개 단원이 있습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유전이 여기에 있는 4-2단원입니다. 4-2단원. 여기가 유전이에요. 그럼 1학기는 어디까지 시험을 치게 되느냐? 1학기는요. 보통 여기까지 시험 칩니다. 3단원 끝까지. 아니면은 학교 따라 진도가 조금 빠르면은요. 4단원 쪼개가지고 4단원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세포 분열 바로 전에 세포 주기 정도까지는 시험을 쳐요. 괜찮으시죠? 자, 근데 여기에는 요 유전 문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추론형 문항이거든요. 얘가 추론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 조금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1학기에는 추론이었느냐? 아닙니다. 1학기에도 여기에 있는 요 3단원이 항상성과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여기에 뉴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근수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두 가지 또한 추론형이에요. 추론형입니다. 근데 학교마다 따라서 시험범위 다르지만은 보통은 1학기 중간고사에 뉴런을 많이 내고요. 1학기 기말고사에 근육의 수축을 많이 냅니다. 그래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에 요 뉴런 파트가 끼어 들어가면서 추론형 문제를 처음 만나게 돼요. 앞에 있는 요 1, 2는 굉장히 쉽습니다. 수능에서도 제가 수능 수업하면은 여기까지는 뭐 1회 혹은 1회 반 정도만 하고 지나가는 수업이에요. 굉장히 쉽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뉴런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요런 식의 추론형 문항을 학생들이 통합과학 때 한 번도 못 만나보거든요. 못 만나보는데 갑자기 1학기 중간고사 와가지고 추론형 문항이라는 걸 만나버려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학교쌤들이 그냥 애들이 이 정도 했으면 풀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버리시는데 애들은 못 따라가거든요.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항인지. 요게 한 문항에 주어주는 조건입니다. 이게 한 문항에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걸 다 읽어야 돼요.
다 읽고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거를 풀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것만 있느냐?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그림들도 있거든요. 그림들이 여기도 있고요. 표도 있고요. 그래프도 있어요. 이런 문항들을 풀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문항 만났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1학기 중간고사의 배점도 높고 서술형 문항에서 그냥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인가라고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냥 시험 치러 갈 때 이거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문제거든요. 그냥 기출을 달달달 그냥 외워서 간 친구는 절대 못 풉니다. 절대 못 풀어요. 왜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D1, D2, D3, D4가 1, 2, 3, 4 어디인지를 찾는 건데 이런 문항 방금 출처가 어디였었죠? 고3 수능, 평가원 모의평가, 교육청 학력평가 혹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같은 연계교재, 비연계 교재도 있어요. 뭐 7대 함정, 신유형 3주 특강, 뭐 만점 모의고사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막 갖고 오세요. 쌤들이. 왜냐면은 쌤들이 저런 수능 문항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드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쌤들이 하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전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문제를 낸단 말이죠. 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실제 작년에 잠실에 있는 어느 학교에 나왔던 시험지의 일부입니다. 자, 시험지에 문제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작권이 있는 부분들은 다 가렸고 오른쪽에 있는 문항은요. 2020학년도 7월 교육청 문제 고3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내용과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림 일치하고요. 표의 형태 일치하면서요. 표의 D2, D3, D4, D2, D4인데 여기를 가나 A, B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숫자 또한 동일하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조금 변형해서 내신 거고요. 그리고 요 그래프를 조금 바꿔가지고 학생들이 좀 풀기 쉬운 형태의 그래프로 바꿨어요. 그래서 보기도 비슷하게 갖고 가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학교 가시면은 요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생들은 이런 게 있어 한 다음에 니네 다 풀 줄 알지 하고 넘기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데 풀었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가 골 때려 해요. 플러스 요런 문제를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 가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 독특한 문항들도 내십니다. 특히 2단원 내용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점차 범위가 줄고 있는데 이게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라는 파트거든요. 근데 요 파트에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들을 내신 시험에 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생들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거는 요만큼인데 갑자기 시험은 이따만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1학기 중간 망치면서 1학기 기말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겠지라면서 생명과학을 포기해버리고 수시 포기하면서 정시로 간단 말이죠. 근데 수시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요 비중 높기 때문에 입시 비중 높기 때문에 내신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신다면은 잠실 지역에 있는 학교 내신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투스 온라인 하면서도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의 시험지를 많이 봤는데 잠실 지역에 있는 학교 내신은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신 난이도만 본다면요 전국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분명히 수업에 와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 이런 거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외워가야 되고 이런 거는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말고 혹은 방금 봤던 추론형 문항들을 어떻게 풀고 이런 것들 좀 배워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크게 두 파트로 갈립니다. 첫 번째, 앞에서 했던 쉬운 개념들 같은 경우는요. 빨리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요 유형들을 모르고 그냥 학생들이 문항을 양치게 하면은요. 좀 많이 힘들어져요. 많이 힘들어지는데 저는 유형들을 다 정리하면서 어떤 보기를 나올 수 있는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보기들이 어떤 것인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보통 일반 한전 학교들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내거든요.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통합할 때 봤을 거예요. 쫙 제시한 다음에 여기서 맞는 것이 몇 개니?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이런 것들 다 대비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압도적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자, 제 교재입니다.
당연하게 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게 되고요. 제가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개념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들, 어떤 개념 설명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유형 분석인데, 자, 약간 좀 아마 가려서 안 보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 교재가 워낙 좋다 보니까는요, 이 온라인에 계신 쌤들도 제 수업을 보고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좀 컨텐츠를 가렸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이런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주관식으로, 그리고 OX 해가지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합니다. 이런 유형들 하나하나씩 전부 다 정리가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수능,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들 갖고 온다고, 고3 거에서. 자, 기출 문제 당연하게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다 꼼꼼하게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문항이 있고 해설이 있는데, 이게 문항편과 해설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항편은 문항만 쫙 모여 있고요. 해설편은 이런 식으로 문항 보면서 바로 이쪽에서 해설부 돼 있고, 해설도 제가 전부 다 직접 작성한 거예요. 제가 직접 전부 작성한 거고, 저희 연구진들이 작성 안 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푸는 팁, 그리고 어떤 스킬들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유형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유형별로 풀게 되면은 그런 유형들은 바로바로 끝날 수 있고, 학교 가면은 시험 봤을 때 바로 맞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자, 추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느 부분은 읽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안 읽어야 되고,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 중에 체계적으로 전부 다 알려주면서 실전 문항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스킬은 어떤 것인지, 그걸 쓰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제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쌤들이 같이 베껴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좀 가렸습니다. 이게 아마도 영상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책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 문제의 기본, 뭐 분석 순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전에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실제로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분석해보자라고 하면 예시가 있고, 변형 문항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자, 방금 보셨던 이런 문항들, 자, 문항들에 대한 해설 보시면은요, 나중에 교재 받아면 알겠지만은 해설이 한 페이지예요. 말로 하면 엄청 깁니다. 길기 때문에 요 밑에 QR 코드들이 다 있거든요. 요 QR 코드를 딱 그냥 스마트폰으로 비추면은요, 바로 영상으로 연결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다 못 풀어드려요. 워낙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문항들만 위주로 풀어드릴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집에서 푸는데 조금 좀 내가 이거 풀다가 잘 감이 안 와, 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늦었어, 막 새벽 3시야. 그러면은 영상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QR코드 딱 누르는 순간 이렇게 영상이 딱 나오게 되고요. 제가 풀이가 있는데 풀이 갈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다 해설 제공된다는 거, 이게 비록 수능 문항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항들에 다 제공이 될 겁니다. 특히 수능, 평가원, 고3, 교육청 모의평가 같은 문제들은 전부 다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들, 이런 것들 다 바로바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수업의 압도적인 컨텐츠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컨텐츠는 그렇다 치고요. 선생님, 관리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관리 또 물어보시는 분 많으셔가지고 제 철저한 분석과 1:1 관리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이게 매 시간마다 보게 되는 시험지예요. 올해는 시험지 형태가 조금 바뀔 거거든요. 자, 시험지 형태 바뀌는데 이게 시험지 딱 돼 있어가지고 학교에 나올 수 있는 문항들로 제가 항상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누적이에요. 누적입니다.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는 그 주차마다 게 중요한데, 1학기 중간고사라는 시험, 1학기 기말고사라는 시험을 볼 때는요, 그 범위를 다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있던 내용들을 생각보다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매주 누적 테스트를 보면은요, 이 테스트가 저희 연구원들에게 바로 갑니다. 바로 가면은 연구원들이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이 친구는 어느 게 약하구나, 혹은 비슷한 주제인데 이런 유형은 맞추고 이런 유형은 틀리네 라고 하면은 저에게 전부 다 보고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올해 로고스에서만 집중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때문에 제가 직접 진행하는 대면 클리닉을 전부 진행할 겁니다. 모든 학생들을요.
모든 학생들을 직접 제가 대면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너는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그럼 옆에서 보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 이게 불가능한 친구도 가끔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수업 시간이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근데 토요일 오후 같은 때 하게 되는데 혹은 수업 끝나고 제가 별도의 이제 뭐 줌 클릭 같은 걸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제 시간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의 줌 클리닉 또 마련해가지고 또 진행할 겁니다.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대면 클리닉 필수로 했는데 좀 부족해하는 친구들 줌 클리닉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닉 전부 다 진행하게 될 것이고 혹은 클리닉까지는 아닌데 질문 좀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언제나 질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은 저희 연구원진들도 가끔 보고요. 행정적인 질문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에 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이 있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손경호 생명과학 연구소라고 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자,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친구 버튼 있고 저기에 채팅 버튼인가 있거든요. 채팅 버튼 클릭하시면은 맨 위에 채팅이라 뜨고 여기에 돋보기 표시 있습니다. 돋보기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손경호라고 치면은 이렇게 딱 하고 떠요. 그럼 여기를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채팅창에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고요. 혹은 행정적인 질문들 혹은 영상 신청 같은 것들 전부 다 여기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자 채팅이 꽤 많죠. 이게 2, 3일 동안만 온 채팅이거든요. 거의 매일같이 채팅이 오는데 학생들이 보면은 여기에 있는 학생 질문도 있고요. 혹은 영상 받아간 친구도 있고요. 혹은 뭐 이제 뭐 행정적으로 이제 클리닉 시간 잡는 친구도 있고요. 꽤 다양하게 질문 들어오면은 연구소에서 거의 바로 대답을 해드리고 아니면은 다른 거 하고 있으면은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최대한 그날 안에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수업과 컨텐츠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을 가끔 끝내다 보면은 끝나고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여쭤보신 분들 계십니다.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2가지 정도만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수능판에서 조금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능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내신은 좀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생명과학은 내신 이퀄 수능입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도 보여드렸지만은요. 학교 쌤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 혹은 문항의 형태, 문항의 유형이 수능, 평가 모의평가, 고3 교육청 학력평가 혹은 EBS, 수능 연계교재 이런 걸 갖고 오시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결국 내신을 대비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에서 웬만하면 이름 좀 있는 강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신에서도 굉장히 이름이 있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을 시작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온라인 최초로 내신 모의고사라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진행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가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알겠어요, 선생님 잘하시는데요. 이게 학교가 연합반 수업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부정할 수 없어요. 연합반 수업인데 학교별 수업이 아니던데 이거 학생별 대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것도 궁금해할 분들 좀 계시거든요. 자, 이거는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학교별로 제가 맞춤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면 됩니다. 학교별 분석은 이미 다 끝나 있거든요. 제가 이투스 온라인에 집중한 게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로고상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때문에 학교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내신을 놨다고 해서 제가 학교별 경향을 놓은 게 아니에요. 계속 경향을 봅니다. 왜? 온라인에서도 내신을 제가 수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별에 제가 경향이 어프엔지 다 꿰뚫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는데 이 영상은 아무래도 전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별로 제가 영상을 어떤 경향이 있는지 쭉쭉쭉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3월 초에 분석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실에 있는 학교들 몇 개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 학교들에 대한 제가 시험지 분석 다 끝난 내용들을 설명을 올려드릴 거고 그러면은 그 설명에 맞추어서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에서 강의를 녹여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제를 줄 때 조금 더 학생의 맞춤식으로 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학교별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혹은 진도가 들쑥날쑥하다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전부 다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강을 하든 아니면은 실물 직접으로 해가지고 보강을 하든 간에 다 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 말고도 조금 더 궁금한 분들 혹은 생명과학에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어머니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요거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요청하시면은 연구진들이 보고 상담 잡아드리겠다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도 이해 가셨지요? 괜찮죠? 제 수업 잠깐만 그러면은 소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수업은 토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하고요. 3월 10일에 개강해야 됩니다. 수업은 7번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5주차까지는 개념 정리하고 아까 했던 추론형 문항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내신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주차, 7주차 때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실전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점검 파트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직접 보강하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찝어 가가지고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되게 주의하고 여러분 문제 꼭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생명과학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고3 수업 따기 때문에 매년 모의고사를 50회씩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 만드는 컨텐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온라인 내신 대비 수업을 할 때에도 학생들이 뭐 전교 1등 했어요. 전국 자사고인데 1등급 땄어요. 수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제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은 뭐 하시면 될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원하시는 등급, 원하시는 성적 꼭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과학 손경호였고요. 본 강의 시간 3월 10일 날 개강하는 토요일 6시 반에 저하고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